안녕하세요. 저는 회화 작업하는 허찬미라고 합니다. 숨과 바람과 연기는 이번 전시 작품들을 쭉 관통하는 키워드들이에요. 대부분 제 눈에 선명하게 보이지는 않았고, 근데 제가 풍경을 볼 때 함께 감각할 수 있었던 단어들이어서 전시 작품을 보면서 단순히 눈으로 보는 것뿐만 아니라 이제 다른 감각들을 좀 같이 상상해보면 어떨까 해서 제목으로 가져오게 됐어요. 우선 시간에 대해서 조금 다르게 감각할 수 있는 경험이었거든요. 제가 부산에서 작업을 할 때는 중심에 어느 한 지점에서 좀 오래 작업을 했어요. 아무래도 도심이다 보니까 제가 막 길을 걷고 이러면 건물하고 건물 사이를 걷거나 아니면 사람하고 사람 사이를 걷고 있다는 느낌을 자주 받았었는데, 덴마크 에벨토프트는 덴마크에서도 더 외곽이기도 했고, 그래서 그런지 건물들이 대체로 다 낮고 이제 간격이 되게 넓었거든요. 그래서 제가 길을 걸으면 땅하고 하늘 사이 어느 지점을 걷고 있다는 느낌을 받아서 그런 게 좀 크게 다가왔었고, 제가 지내던 시기가 가을, 겨울이었어요. 그래서 해는 점점 짧아지고 밤이 점점 길어지고 이러다 보니까 좀 자연스럽게 야외 활동이 줄고 실내에 머무는 시간이 많았거든요. 그래서 뭔가 실내 풍경에서 일어나는 작은 변주들 이런 게 눈에 들어오기도 했고, 거기 같이 입주해 있던 사진 작가가 이제 주기적으로 그 화병에 꽃을 이제 바꿔뒀었어요. 그런 것들을 관찰하면서 정물이 소재로 등장하기도 했어요. 네, 저는 좀 영향을 많이 받는 편인 것 같아요. 그게 또 작업에 영향을 미치기도 하고. 그래서 에벨토프트에서는 밤이 긴 시간을 보냈었잖아요. 근데 반대로 오히려 해가 더 길거나 아니면 백야가 있는 지역이나 시기를 경험을 해보면 어떨까 한번 상상을 해봤어요. 캔버스 같은 경우는 좀 오래 두고 보고 싶거나 아니면 레이어를 하나씩 좀 시간을 두고 올리고 싶다는 판단이 들 때 주로 사용을 하고요. 종이 같은 경우는 제가 어떤 풍경을 보면은 좀 즉각적으로 어떤 인상을 받을 때가 있어요. 그러면 그거를 이제 빠르게 옮기는 게 중요해서 그럴 때는 좀 드로잉 하듯이 그림을 그려야 되니까 종이를 주로 사용하고요. A4 용지 같은 경우는 조금 다른 이야기인데, 제가 쓰던 그 에벨토프트의 스튜디오가 한쪽 벽이 여기처럼 이렇게 통창이 이렇게 있었거든요. 그리고 문도 있고 해서 바깥으로 언제든지 이제 나갔다가 들어올 수 있고, 또 그 바로 앞에 낮은 지붕이 있는 건물도 있었고, 그 앞에는 또 바로 바다가 있고 그런 환경이어서 이제 새들이 진짜 많았어요. 다양한 새들이 막 앞까지 날아왔다가 가기도 하고 지붕에 앉아 있기도 하고 그랬는데, 그런 새들을 좀 자주 관찰을 했거든요. 그래서 창틀이 어떤 프레임처럼 보이기도 했고, 그래서 하루는 그렇게 새들을 좀 보고 있는데 새가 이제 프레임 밖으로 이렇게 탁 벗어나는 것 같은 느낌을 받았어요. 그러니까 어떤 프레임 안에 있던 대상이 그냥 사라져버린, 다른 공간으로 가버린 것 같은 생각도 들었고, 프레임 속에 이미지를 만드는 사람이라고 저는 스스로 생각을 했는데 제가 그 안에 있는 것 같은 그런 경험도 있었고, 뭔가 이 공간에서 저 공간을 한 번에 이렇게 슉 하고 관통하는 대상으로 좀 새를 인식을 하게 된 것 같아요. 그래서 그런 새의 가뿐함이나 그런 곡선들을 좀 잘 살리고 싶다는 생각을 했고, 그래서 좀 자연스럽게 연필선이 나오게 됐고, 대신에 그 연필선이 좀 가볍게 얹어졌으면 좋겠어서 A4 용지를 쓰게 됐어요. 어쨌든 결국에는 이미지를 어떻게 보여주는지에 대한 문제라 생각을 해요. 이렇게 스튜디오 안에서 한 장면씩 이렇게 그림을 그리는데 그 그림들이 전시장으로 왔을 때는 또 다른 입장이 필요하다 생각하거든요.
그래서 어떻게 하면 그 이미지를 가장 잘 보여줄 수 있는지, 그리고 어떤 자리가 이 그림에 대한 알맞은 자리인지 이런 걸 좀 생각을 하는 편인데, 가장 좀 전달력 있게 보여주는 방법을 생각하다 보니까 나오게 된 방식인 것 같아요. 이제 처음에는 어떤 그런 크고 작은 이슈들을 접하다 보면은 이제 상실감을 엄청 크게 느꼈고, 거기 있는 동안에는 또 막 무력감을 느끼기도 했고, 저 혼자 한국인이고 막 이러니까 되게 고립돼 있다는 생각도 많이 들었어요. 그래서 뭔가 붓을 드는 게 힘든 일이었고, 뭔가 회화가 되게 무기력하다는 생각까지도 막 연결이 되더라고요. 근데 더 생각을 하고 보니까 결국 저는 이미지를 만드는 사람이고, 그 회화라는 게 제 언어이고, 그걸 통해서 말을 전달해야 하는 입장이잖아요. 그래서 지금 내가 말할 수 있는 거를 그리는 게 맞겠다는 생각이 들었고, 그 당시에 이제 마음속에서 막 이글이글 막 불타는 그런 불의 모습이 많이 떠올라서 이제 불과 관련한 불의 시작이랑 끝이 될 수 있는 정물들을 그렸는데, 그게 처음엔 부싯돌이었고 나중에는 그 타고 남은 숯덩이가 된 그런 장작들, 네, 그런 것들을 이제 하나씩 하나씩 그렸었어요. 크리스티안 페트롤드라는 그 독일의 영화 감독이 있는데 그분을 좀 얘기를 하고 싶어요. 그분이 독일인으로서 가지는 어떤 자긍심도 있으시고, 또 영화 감독으로서 가져야 하는 그런 책임감, 그런 것들을 작품에 진솔하게 좀 담아내시는 것 같더라고요. 저는 어떤 작품을 볼 때나 작가를 대할 때, 아티스트를 대할 때 그 사람이 어떤 환경에서 어떤 걸 하는지, 어떤 상황에서 이런 것들을 해왔는지를 좀 중요하게 생각하고 또 관심 있게 보는 편이라 그런지 그분의 그런 배경이나 그 입장들, 태도가 저는 되게 멋있었어요. 그래서 같은 창작을 하는 입장에서 좀 배울 점이 많다는 생각을 했고, 또 뭔가 욕심을 부리고 싶을 때가 있잖아요. 뭔가 장면을 만들 때 막 사람들이 좋아할 만한 장면들도 막 극대화해서 만들 수도 있을 텐데, 그런 것들을 하지 않고 그런 태도를 유지하는 것, 그런 게 저는 멋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분을 이야기를 하고 싶었어요. 앞서 말씀드린 패트롤드 감독 신작이 얼마 전에 한국에서 개봉을 했어요. 그 A Fire라는 영화인데, 거기 주인공들, 그러니까 등장인물들이 다 제 또래였고, 이제 다들 창작이나 어떤 예술을 하거나 아니면 그거랑 관련된 일을 하는 사람들이라서 보는 동안 뭔가 또래 예술가로서 느끼는, 그러니까 공감되는 부분도 많았고, 또 나중에는 위로가 되는 부분도 많았고, 그들이 삶을 유지할 때 예술하고 어떻게 균형을 가지고 이렇게 삶을 유지를 하는지, 이런 좀 다양한 삶의 형태들을 볼 수 있었거든요. 그래서 한 번쯤 보면 좋지 않을까 싶어서 공유를 하고 싶어요. 제가 올해 2번의 이사를 했거든요. 한 번은 스튜디오를 옮기게 됐고, 또 한 번은 거처를 이제 옮기게 됐어요. 근데 저는 그 터가 아예 바뀌면 루틴도 다 새롭게 형성이 되고 보는 것도 달라지잖아요. 그래서 어떤 것들을 보게 될지도 궁금하고, 그런 어떤 변화가 좀 필요했던 시기이기도 해서 그게 작업에 또 어떤 영향을 가지고 올지 궁금해요.